황금빛 이야기 마당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있는 관계는 때로는 남보다 못하고 더 낯설고 남보다 더 모질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70살의 한 시어머니. 겉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평화로운 집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갈등과 오해가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불씨는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한순간에 선언으로 온 집안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그 선언은 바로 시어머니의 재혼 선언이었습니다. 재혼. 그 단어가 던져지는 순간 저녁밥을 먹던 가족들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리에 있던 어른 셋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 집에서? 누구와 재혼을 한다는 말인가? 온갖 의문과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혼 소식이 아닙니다. 그 재혼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 집안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이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야기는 초여름 햇살이 한창이던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지붕 위로 참새들이 지저귀고 마당 한쪽에는 고추와 상추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지요. 집 안에서는 70살 된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칼을 단정히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에 갓 지은 밥을 차려냈습니다. 애들 깨우기 전에 밥부터 차려놔야지. 순자 여사의 입가에는 늘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집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요. 아들 박정우, 올해 48살. 도시에 나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몇 해 전 고향집으로 돌아온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며느리 김소연.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는 처음엔 시골살이가 버거웠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9살 난 아들, 박민호가 있었습니다. 명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는 학교에 다녀오면 늘 할머니 치마를 붙잡고 놀았고 순자 여사도 손자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아침 식탁에 가족이 모이면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펼쳐 들고 소연은 조용히 아들을 챙기며 민호는 장난스레 반찬을 집어먹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자 여사는 마음속 깊이 그래,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뭘 있겠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연은 가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며 생활 방식을 바꾸려 했고 순자 여사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바꾸냐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크게 불화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덮어두곤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사실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0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재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집을 지켜내는 것뿐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했지요. 그녀는 늘 부엌에서 식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들만 행복하면 됐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공허함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떠난 뒤 느껴온 쓸쓸함이 불현듯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공허함은 조금씩 커져만 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갈치 조림, 고소한 두부전, 그리고 순자 여사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누구나 겪는 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순자 여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이 평범한 저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얘들아, 나 재혼하려 한다. 순간,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우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얼어붙었고 멀뚱멀뚱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이후 집 안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방 안에서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불붙은 담배는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이 나이에 우리 체면은 생각도 안 하시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요. 아들 정우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며느리 소연은 말 못할 불안으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자 여사가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너희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라. 그 말에 정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굳이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작지만 순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 이제는 너희도 알아야 할 때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잔뜩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여사가 발걸음을 옮기자 정우와 소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 정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분입니까? 순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분이 내 앞으로의 동반자다. 인사해라. 순간 며느리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덜컥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 눈앞의 남자는 다름 아닌 소연이 과거 대학 시절에 깊이 사랑했던 남자 한상혁이었습니다. 소연은 숨이 막히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토록 잊으려 했었던 이름, 상혁.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반대받고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그가 지금 시어머니의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아내의 반응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아, 당신, 저 사람을 알아?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난 이 사람과 남은 날을 보내고 싶다. 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곧 소연을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대답해. 당신, 저 사람과 무슨 관계야? 왜 얼굴이 그렇게 변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혁의 입에서 모든 걸 뒤집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방 안 공기는 숨 막히듯 얼어붙었습니다. 재혼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노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금지된 인연의 재등장이었던 것입니다. 상혁의 한마디, 소연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며 먼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득한 20대 초반, 젊음이 뜨겁던 대학 시절의 한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20살이 갓 넘던 해,
봄 햇살이 쏟아지는 교정. 책가방을 둘러맨 소연은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가 바로 상혁이었습니다. 교내 농구부의 주장이었던 상혁은 늘 운동장 위에서 땀을 흘리던 건강한 청년이었지요. 높은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 그 미소에 소연의 마음은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교정에서, 또 늦은 밤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명 같은 만남으로 변해갔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해요?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마주치니까 뭔가 인연 같네요.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려보며 웃음을 나누던 시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하던 순간들은 소연의 가슴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특히 아버지는 상혁 같은 집안 배경 없는 청년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넌 우리 집 장녀다. 집안을 생각해야지.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은 안 된다. 당장 그만둬라. 부모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 소연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상혁의 손을 잡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의 강압 속에 그 사랑은 강제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날 캠퍼스 뒤편 오래된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상혁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소연아, 넌 내 전부야.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니? 우리 약속했잖아.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소연의 눈물이 빗방울처럼 떨어졌고 상혁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끝으로 서로의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소연은 아들 정우를 만나 결혼했고 평범한 아내와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상혁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차츰 흐려져 갔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 상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집안의 재혼 상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연은 머리가 하얘지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상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 과거와 현재가 무너져 하나로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낯빛이 창백하게 변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소연아 말해. 당신, 저 사람과 무슨 사이였어? 방 안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날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외침이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펴졌습니다. 소연아, 대답해. 당신, 저 사람과 무슨 사이였냐고. 소연은 눈물이 차오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건 단 하나의 떨림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그럼 사실이란 거야? 당신, 이 사람하고. 정우는 주먹을 움켜쥔 채 상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대체 뭡니까? 우리 집에 왜 나타난 거예요? 감히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내를. 상혁은 억울하다는 듯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우 씨,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어머님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소연과의 일은 아주 오래된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정우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과거?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옵니까? 내 아내와의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 곁에 서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정상입니까? 순자 여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정우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아내의 과거 따위로 내 선택을 막을 순 없어. 정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 좀 똑바로 하세요. 제 아내와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게 뻔히 드러났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는 겁니까? 순자 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왜 안 괜찮겠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나는 지금을 살고 싶다. 내가 상혁 씨를 선택하는 건 내 외로운 노후를 지켜주고 싶어서다. 내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방 안을 가르며 꽂혔습니다. 소연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텐 너무 잔인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대학 시절의 추억과 남편의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의 당당한 얼굴이 뒤섞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을?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혁과 함께 도망쳤다면 지금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후회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순자 여사는 아들의 눈빛을 외면한 채 상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에 젖어 바닥을 응시하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모자 간의 신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부부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혁의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그는 아직 말하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을 예고하듯 유리창은 덜컥덜컥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술잔을 연거푸 비우며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소연은 무릎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둘을 지켜보면서도 상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겠군요. 사실 소연 씨와 나 오래전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을 뿐 제 마음속에서 소연 씨는 단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혁의 멱살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입으로 그 말을 해? 내 아내를 사랑했다고?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분노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당황한 듯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의 눈빛은 광기 어린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연의 방문이 열리며 정우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고 바랜 작은 상자. 그 속에는 빛바랜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아. 이게 뭐냐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 소연이 직접 쓴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혁 오빠,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나는 오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오빠와 함께 도망치고 싶습니다.
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하고 내 아내로 살아오면서도 이런 걸 간직하고 있었어. 소연은 온몸이 떨리며 무릎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그건 정말 오래된 과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공원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정우의 마음속엔 이미 깊은 배신감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순자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상혁 씨와 그런 사이였단 말이냐? 나는 이제야 알았다. 넌 그걸 숨기고 내 곁에서, 내 아들 옆에서,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냐?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으로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를 믿고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그 시절 소연 씨를 지켜주지 못한 내 탓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순자 여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 진심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길을 더 세차게 키워버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재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아내와 그 사람의 과거가 얽힌 치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택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자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자 간의 신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부부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폭로된 진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분노, 배신과 후회의 감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선택과 파국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충격 실화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